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우리는 흔히 여백임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동양화에서는 여백, 그러니까 빈 공간마저도 또 채워진 부분과의 조화를 통해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런 여백임이가 모든 곳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와 같은 존재에서 공백이 되는 부분이 많거나 하면 아름다움이나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지금 청와대와 문창극 총리 후보자 간의 기싸움 아닌 기싸움으로 국정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총리의 임명 동의안 제출이 늦어지고 또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결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다른 장관들의 임명 역시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피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되거나 발생하지 않아도 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난 토요일에 발생한 GOP 탈영병 사고와 같은 문제의 수습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있지만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아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이 국방부 장관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의 수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경우에 먼저 청와대로 출근했다가 다시 9시에 국방부로 출근하는 이 코미디 아닌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런 현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문창극 후보자든 아니면 청와대든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란 생각입니다. 이렇게 시간만 끌고 국정 공백이 지속되다가는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자, 오늘도 뉴스 정리하면서 하루 시작해보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새 비 한 번 오면은요, 앞이 안 보여요. 네. 대단하던데요. 예. 근데 날씨도 그렇죠. 축구 2차전, 2대4. 허망했죠. 굉장히 허망하고 거기다가 그 군 총기 난사 사건 벌어지고 네. 결국은 자살 시도로 이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어수선합니다. 네. 오늘 카피가 뭡니까? 어제는 이제 유예된 승리다 이렇게 카피 말씀드렸는데요. 예. 오늘은 GOP와 TOP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게 TOP는 커피. 특정 브랜드 커피 아니고요. GOP는 깜짝 놀랐어요. GOP는 이제 군 사건 뉴스로 어제 지겹게 들으신 군 용어죠. 그렇죠. 전방 철책 전초부대 제너럴 아웃포스트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네. 이 TOP는 이 커피 브랜드가 아니고 단어 그대로 탑, 즉 상부, 지휘부, 리더 그룹 이것을 의미하는 탑입니다. 탑. 아, 그렇군요. 네. 탑이군요. 네. 근데 GOP는 뭐 그렇다고 치지만 이 TOP는 오늘 어떤 뉴스가 있나요? 네, 요즘 뉴스를 가만히 분석하다 보니까요. 예. 모든 뉴스가 현장 뉴스와 지도층 뉴스로 나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뭐 분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예. GOP라고 부르고 또는 휴전선, 뭐 비무장지대, 민통선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만 그냥 일반 국경이라고 치면 어디나 뭐 국방의 현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국방의 이제 지휘부, 통제부가 있겠죠. 뭐 경제를 봐도 시장은 현장 또는 뭐 기업의 CEO 라인 경제 정책을 입안 조정하는 상위 기관들이 있는 거고요. 예. TOP 뉴스는 지금 2주가 넘도록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총리 후보 문제가 있습니다. 국정의 2인자니까 우리나라의 사실은 탑 중에 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어 있고요. 세월호 참사 사건도 나눠본다면 진도 팽목항 구조 현장입니다. 여기는. 그런가 하면은 국조특위 그거 아세요? 90일 기간 잡았는데요. 22일이 벌써 하는 일 없이 흘러갔다고 합니다. 이 탑 뉴스 문제 예,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 문제 때문에 국정 공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설령 청문회를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만일 표결에서 그렇죠.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따지고 본다면 문창국 후보자 본인의 이 해명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국정 공백만 엄청나게 길어지는 그럼 국민은 뭔가라는 생각이 들 개인의 수밖에 명예 없죠. 회복을 위한 소명 기회로서의 인사청문회. 지금 흐름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근데 같아요. 그 인사청문회는 원래 해명할 때가 아니죠. 저는 문창국 총리 후보자가 네. 얼마든지 억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세상엔 억울한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 해명의 장은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본질에서 다르게 가고 있는 것이 이 총리 후보로서의 인사청문회는 총리직에 적합하냐 아니냐. 맞습니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검증하는 건데 지금 아주 이상하게 역사관 논란이 벌어지질 않나. 할아버지 문제가 나오질 않나. 어제 뉴스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TOP 탑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할아버지 문제인데요. 문창국 총리 후보가 이제 이전에 이미 본인의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인데 빠져 있다. 명예 회복을 위해서 확인해 달라. 이런 요청을 국가보훈처에 했다고 하는데요. 국가보훈처가 동일 인물이 맞다. 이렇게 확인한 것으로 맞다가 아니라 추정된다. 네. 추정된다. 왜냐하면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 인물인 것 같다. 것 같다죠. 동일 인물인 듯하다. 이제 이 두 가지 근거인데요. 하나는 이제 이름이 같다. 남자 규자 같다. 문창국 후보자의 할아버지의 이름과 독립운동 당시에 이 독립 투쟁을 하다 돌아가신 분 이름이 같다라는 거죠. 대한독립단의 이제 단원이라고 합니다. 저 추서가 또 이미 돼 있는 분이라고 하고요. 신원을 못 찾고 있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적지가 같다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민족문제연구소가 대단히 반론을 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망지가 삭주인 것으로 확인되는 건 맞지만 그 인물의 원적지를 어떻게 하느냐 근거와 기록이 없다. 근데 이제 그 사망한 지역을 원적지라고 해서 이제 국가보훈처가 인정해 준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의 추정으로 동일 인물이면 독립유공자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또 반론을 내고 있어서 지금 역사관 논쟁에 이어서 이제는 유공자 논란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이게 참. 아니 근데 국민들은 지금 이거 뭐 GOP 사건 터지고 불안해 죽겠는데 안전 문제 계속 터지죠. 이게 근데요 제가 볼 때는 하여간 결단은 제가 그래서 오늘 오프닝에도 얘기를 했는데 결단을 누군가 내려야 돼요. 이거 저희가 잠시 후에 독립투사의 후손이시죠 이종걸 의원과 함께 이 독립투사 손자로 추정되고 있는 문창극 총리 지명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죠. 그리고요. 지금 어쨌든 다른 우리 사회의 현장도 멈춰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멈춰 있다고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찌 보면 한 사회가 유기적 순환을 통해서 돌아가려면 맞습니다. 이게 상부와 하부가 맞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따로 놀고 있다. 또는 어긋나서 작동한다. 이런 문제인데요. 세월호 참사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어른들의 가만히 있으라 때문에 안타까운 생명들이 죽은 거에 우리가 가슴이 찢어지는데 이번 22사단 사건은요. 군은 통제해 죽고 통제해 사는 그런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어야 할 병사가 그것도 제대를 석 달 남기고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통제를 벗어나서 대형 사고를 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진상 규명에 지금 또 여러 가지 초점들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참 지금 사실 초유의 사태가 너무나 많이 벌어지니까. 모든 사건이 초유의 사태들이죠. 세월호 문제 그렇죠. 사실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 청와대의 여러 가지 시그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명하러 끝까지 가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처음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제 고등학교 동창들 상가집에 가서 만났는데 아주 진짜 우리나라 평범한 아주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인데도 참 할 말이 없어 하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재미있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죠. 일전에는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 또 어제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게 16, 17, 18, 19일 이후 이렇게 조사가 있었는데 거의 69% 정도가 이 총리 후보로서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중요한 건 야권이나 이제 진보층을 빼고
보수층에 대해서만 분석을 해봐도 60% 이상이 특히 또 대구 경북 쪽에서도 부적합에 대한 이제 여론들이 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이건 좀 청와대가 빠르게 참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와야지 이게 뭡니까? 국민들 지금 국정 공백이 며칠인데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헤드라인이 그런 겁니다. 이게 대통령은 토요일 밤에 귀국을 하셨는데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고 헤드라인은 이런 게 있어요. 여당에서는 동정론이 일어나고 있다. 문창극 총리 후보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까지는 가서 명예회복시켜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류의 헤드라인이 있고요. 또 다른 쪽을 본다면 청와대가 너무나 무책임하다. 국정 공백을 자초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제 질문의 기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론이 두 가지로 분열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노래는 넬라 판타지아. 네, 오늘 오늘 씨가 부르는 지난 주말에 사망한 예. 장병 5명 명복 참 그거 가슴 빌어줘야 아파요. 되고요. 예. 또 부상자들 쾌유를 빌고 그렇습니다. 임모 병장도 이제 청춘이 어그러져 버렸는데 맞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진실을 말하고 군 개혁에 마지막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Fantasia, io vedo un mondo giusto, lì tutti vivono in pace e in onestà. Io sogno d'anime che sono sempre libere, come le nuvole che volano pien d'umanità.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국가보훈처에 자신의 조부에 대한 독립유공자 확인 요청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다시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여부, 지금 사실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제서야 가족사를 언급하는지 배경을 놓고서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의 총리 후보 거취 관련 입장 표명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진 문 후보의 독립유공자 후손설.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희가 오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작심 인터뷰에서는 독립투사 이회영 선생의 후손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문창극 총리 후보 이 본인의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였음을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 보훈처에서는 추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그래서 지금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문창극 후보자께서 갑자기 조보의 항일 독립운동 이력을 이렇게 들고 나온 것은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성에 있어서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독립운동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조부를 가지고 있는 그 선열 가족들이 볼 때 지금까지 그 유명 그 언론인으로 살면서도 할아버지 그 공적 확인조차 안 하고 산 사람이 이제 와서 이런 때 그 공적 확인을 했다는 것은 좀 의심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종걸 의원께서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이시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는데요. 네. 지금 이 일부 언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가보훈처의 관계자의 말이 뭐냐면
2010년 11월 순국선열의 날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 문남규 선생의 손자가 문 후보자로 추정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족문제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애국지사 문남규 선생과 문 후보자의 조부가 동일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자료는 사실 아마 성함이 같은 모양입니다. 두 분이서. 근데 이제 이 원적을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민족문제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단지 이 전사한 지역만이 알려졌을 뿐인데, 그래서 추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거든요. 이 부분도 조사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조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 전투에서 돌아가신 그 사실만 알고 있었고, 그분의 원적이 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아가지고 2010년에 보훈처에서도 유족 확인이 되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훈장을 유족 뭐 이런 데다 주지도 않고 그냥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직 그 이제 사실 확인을 요청해가지고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아예 그 확인조차 안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확인조차 안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저희 조부를 가지고 계신 우리 그 선열 가족들을 보면요, 정말 평범하게 사는 어떤 분들도 그런 가족사의 내력을 보고 그걸 일생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근데 그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 조부를 찾아가는 가족 찾는 그런 작업이라는 것이 또 자기 가족의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런 독립운동, 항일운동을 했다는 것이 명예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찾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찾을 수 있는 도구도 많았을 것이고 인적관계도 여러 가지 많았을 것이고 또 이런 유명 언론인을 했다고 한다면 또 이런 해외 무슨 그런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분이라고 보는데 그걸 한 번도 하지도 않고 노력도 않고 이력 추적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사실 자체를 혹시라도 있었다면 수치스럽게 생각한 건 아닌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거짓말하는 것 같다. 이 공직자로 나가려고 하는 분이 이제 와서 그런 그 가족사까지 회조하면서 거짓말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그거는 다시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그런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 문창극 후보자가 본인의 할아버지임을 확인될 때까지 뭐 계속해서 이 총리 후보자직을 걸고서 투쟁을 할지는 지금 그건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일 확인이 된다라는 가정, 지금 뭐 확인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시간적으로 너무 없기 때문에. 근데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문창극 후보자의 발언 같은 것들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리 그게 이제 교회 신자들에게 하나님 중심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 하더라도 그걸 접는다 하더라도 도대체 그 식민지 시대에 있어서의 그 피압박, 그 서름, 그 고통당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인식, 역사인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가족사가 오히려 수치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글쎄 제가 그런 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그 선조가 조부가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자랑스럽긴 합니다만 그것은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말을 아껴야 되고 그에 대한 스스로 언행도 삼가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마 모두 그 선열 가족들한테는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경우는 정말 정반대 내 가족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본다.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것을 여태까지 덮어뒀던 가족사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한 것 자체는 어찌 보면 이거는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정말 이건 코미디 중에 코미디다. 이런
정말 아주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정말 예. 수치스럽고 사실 항일 유족 가족이라면은 정말 이런 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자탄에 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걱정되는 건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어떻게 됐든 진실력을 다 떠나가지고 뭐 본인이 억울하든 어떻게 됐든 이게 국정 공백이 너무 길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예? 이게 모든 지금 장관 이 청문회도 올스톱이 돼 있고 뭔가 시도는 해야 되는데 이거 하여간 청와대가 결단을 하든 아니면 문창극 후보자가 결단을 하든 이게 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이렇게까지 이제 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초유의 일인데요. 이 정도 됐다면 지난번 그 안대희 후보자의 경우에는 뭐 며칠 만에 그냥 사퇴. 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스스로는 명예로운 선택을 했다고 보는 거죠. 이분은 명예로운 선택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게 혹시 청와대하고 그 많은 그 장관 후보자들의 그 부적절 그 이력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분이 아주 혼자 그걸 다 독박 쓰면서 다른 분의 그 언론 노출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막고 있으면서 작전상 스스로 이걸 지연시키면서 사람들의 그 관심을 회피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냐 그런 걱정까지 하게 되면 물론 그렇게는 아니겠죠. 예. 진정으로 총리부터 선정이 되고 또 검증돼서 이제 임명이 되신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장관들이 이제 줄줄이 추천되고 또 임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에서 안 풀리면 총리가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국정 공백 사이에 큰 국정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일 자체는 다른 장관 어떤 분들의 문제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는 걸 꼭 우리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알고 빨리 처분을 하시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 의원으로서 지금 여당 내에 있어서의 분위기가 조금 바뀐다. 다시 말해서 청문회까지는 가게 해줘서 해명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벌써 이미 여론 검증을 통해서 인사 청문회는 거의 절반 이상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도 처음에는 너무 어이없어서 이런 분은 인사청문회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저희 의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서 마련된 인사청문회는 또 가감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또 생각도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이 총리가 두 번이나 이렇게 강제로 낙마되는 방법을 택하신다면 청와대는 정말 그리고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가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좀 스스로 사퇴하게 해서 그 파국을 좀 감소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감소시킨다는 게 청문회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의원님? 여보세요? 네네. 예. 그 감소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청문회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저희는 뭐 야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마다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뭐 해야 되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미 검증돼 있는 상태 그리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실소를 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그야말로 좀 선조 가족사 회조 논란까지 벌이게 되는 이런 사태에 직면해서는 본인 스스로 사퇴하게 유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문제가 빨리 좀 가닥을 잡혔으면 좋겠네요, 진짜.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사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 1억 년 전 공룡들이 풀 뜯어먹던 때 석유가 생겼어. 그걸 우리가 개발을 하지. 근데 석유가 다 떨어지면?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지. 그리고 석탄을 석유로, 이산화탄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이게 바로 미래에너지, 그린 에너지. 뭐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과거 에너지부터 미래 에너지까지 여기가 중요해. 혁신을 혁신하다. SK이노베이션.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올여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국 최고의 교육도시 옥스퍼드에서 품격이 다른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와 ABC가 주최하는 영국 주니어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는 현장 학습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YTN 웹사이트나 서울 전화 723-0550, 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죠. 담쟁이가 청춘에게 조금씩 오르다 보면 찾아올 거야. 네 이름으로 세상을 뒤덮을 그날이.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 칠성사이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루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루엘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인화와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송. 옆 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아와 함께 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아.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예, 오늘도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덜란드가 칠레를 2대0으로 완파를 했고 아주 늦었지만 스페인은 호주를 3대0으로 이겼네요. 근데 네. 다 끝난 다음에 이겼네요. 예. 네. 오늘부터 조별리그 최종전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A조 2경기, B조 2경기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B조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덜란드가 칠레를 2대0으로 꺾었습니다. 그럼 네덜란드가 조 1위, 그리고 칠레가 조 2위가 됐고요. 아르헨 로벤 선수, 네덜란드의 아주 빠른 공격수죠. 이 선수가 추가골을 어시스트하면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 로벤 선수는 지금 피파가 이번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 중에서 가장 빠른 선수를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그중에 로벤이 1위에 뽑혔죠. 시속 37km로 달립니다. 그게 이제 따지면 100m를 10초 30에 뛰는 스피드거든요. 예. 우리나라 100m 기록이 10초 23입니다. 그러니까 뭐 100m 선수 못지않게 아주 빨리 달렸고요. 그래서 로번이 오늘 골 하나 어시스트 하면서 3골에 1어시스트, 골든볼, MVP 후보에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죠.
그리고 스페인하고 호주 경기, 스페인이 2연패 당하면서 조별리그 탈락이 일단 결정이 됐었는데요. 오늘 호주를 상대로 3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호주 경기에서 100번째 A매치 출전한 스페인의 미드필더 이니에스타 선수가 오늘 어시스트 2개라면서요. 2연패에 대해 첫 승을 이끌었죠. 예. 지금 뭐 사실 그 축구도 그 모양이죠. 그리고 이 총리 문제 있죠. 뭐 총기 사고 났죠. 여러 가지 꿀꿀한데 그래도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 우리의 류현진 선수 말입니다. 네네. 시즌 9승째 거뒀죠. 네. 어제 이제 샌디에이거전에서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6이닝 동안 안타 4개 맞고 삼진 2개 잡고 1실점으로 잘 막았고요. 팀이 2대1로 승리한 앞선 7회 강판이 됐고요. 이후에 또 다저스의 불펜진들이 리드를 승리로 연결시키면서 류현진 선수가 9승째를 따냈습니다. 페이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해 14승을 따냈을 때 그때 9승을 따낸 것보다 올해 9승 따낸 시점이 무려 35일이나 빠릅니다. 예. 페이스가 상당히 좋고 해서 지난해 14승을 무난히 넘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류현진 선수가 15번 정도 등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2승 거두고 한 번 지거나 한 번 승패 없이 물러난다고 해도 한 10승은 추가할 수가 있게 되니까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박찬호 선수가 2000년도 LA 다저스에 세운 우리나라 투수 메이저리그 최다승, 한신 최다승인 18승을 넘어설 수도 있고 또 아시아 선수 중에선 대만의 왕첸민이랑 투수가 19승을 거둔 적이 있어요. 그 기록에도 한번 도전할 수 있는 페이스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그 재미교포 골퍼죠 미셸 위어 네. 메이저 대회 그 US 오픈에서 우승했죠? 네, 우리가 월드컵을 계속 보고 있는 동안 이제 LPGA US 오픈이 열리는 거를 잘 많이 생각을 못 하셨는데요. 어제 끝났습니다. 제69회 US 오픈 여자 대회가 끝났고 미셸리 선수가 유일한 언더파인 최종 합계 2언더파를 치면서 우승컵을 안았습니다. 2005년도에 프로로 전향하고 나서 9년째 드디어 메이저 대회 첫 우승컵을 안았고요. 뭐 이전에는 뭐 $10,000,000의 소녀다. 그리고 남자와 성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드라이버를 가졌다. 이런 식으로 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예. 최근 들어서는 드라이버를 조금 짧게 치고 퍼트에 좀 중점을 두면서요. 성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롯데 챔피언십에서 4월에 있던 롯데 챔피언십에서 4년 만에 우승을 했고 또 메이저 대회 정상까지 오르면서 시즌 2승, 통산 4승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 미셸리 선수가 퍼트하는 거 보면 기역자 퍼트, 허리를 거의 90도로 꺾어서 퍼트를 하고 있죠. 몇몇 선수는 좀 끔찍한 모양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미셸리 선수가 지금 퍼트 실력이 LPGA 선수 중에서 4위에 올랐습니다. 보기는 조금 이상해도 뭐 영양가나 좋은 퍼트였죠.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예, 바로 어제였었죠. 어제 마무리된 강원도 고성 22사단 GOP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요. 정말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군의 문제점을 짚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9대 국회에서 국방위에 내정되신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 GOP 총기 난사 정책협의회에 역시 참석하신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 연결해서 한번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진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일단 총기 난사 사건 이 사건 전개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예,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무고한 우리 생명들이 수백 명이 사라졌고 또 실종자도 다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 또다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참혹한 일이 벌어져서 참말로 참담한 심정으로 예. 사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일단은요. 물론 어제 백승주 차관한테 브리핑을 받으셨죠? 국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국방부의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관심병사 분류 이게 뭐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네. 이 관심병사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어떻게 군에서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의 관심병사를 관리한다는 건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인성 검사를 하거나 또 그의 군 내의 생활 상황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관심사병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임병장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A급 특별관리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병장이 화기와 실탄을 휴대하고 경계근무에 들어가는 GOP 경계근무에 어떻게 투입될 수 있었는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꼼꼼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런 인성검사의 내용을 토대로 분류되는 관심사병들이 전문가에 의해서 분류되지 않고 병력 운용이나 또는 작전을 중심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는 지휘관에 의해서 분류되고 관리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22사단은 특히 경계근무에 많은 병력이 요구되는 그런 특수작전 지역인데 그런 경계근무를 수행하자고 한다면 지휘관으로서는 가급적 업무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병력을 경계근무에 투입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A급 관심사병의 경우에도 실탄을 휴대하고 경계근무에 투입되도록 한 게 아니었는가 하는 점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유서의 일부 내용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만 선임병이나 후임병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했다. 그 때문에 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관심사병 제도가 우리 병사들을 효율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유용한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그렇게 A급 관심사병으로 분류되었을 경우에 낙인 효과가 있어서 부대에 적응하고 생활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대목도 한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가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태까지 총기 사고가 나면은 뭐 왕따의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딱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해본다면 이 임모병장이라는 사람이 물론 뭐 전 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 정상이라고 보긴 힘든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의 행위라든지 이런 거 볼 때는. 그렇다면 일반 병사들이요, 뭐 성직자도 아닌데 그렇게 이상한 사람을 감싸주고 항상 곁에 있어주고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본인이 왕따라고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주위에 있는 병사들 입장에서 볼 땐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까이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도된 바에 의하면 임모 병장의 지난 군 바깥의 사회 이력도 이를테면 정상적이다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평소에 성격도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었다고 하고 고등학교 생활도 원만하지 못해서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봤다 이런 것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어울려서 군에 복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구나 총기를 가지고 또 실탄을 가지고 작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대원들 병사들 간에 잘 인화하지 못하고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따돌리고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분노를 유발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병영 문화에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는 그게 거다. 병영 문화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제가 볼 때에는 아까 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좀 이상한 사람이 군대에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군대를 갈 수가 없었던 친구들이 지금 워낙 인적 자원이 줄기 때문에 군대를 다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관심병사 숫자가 그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인구가 많았을 때 우리 같은 나이 또래에서 갔을 때는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군대 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군에 있어서의 인적 자원의 어떤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기보다는 적은 병력으로서 효율적으로 우리 국방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의
과정에 그런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장병의 체력 조건, 신체 조건에 따라서 신체 등위를 분류하고 군에 입대를 시켰어요. 그래서 체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한다든지 또는 병역을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했는데 거기에는 인성검사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수록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신체검사 단계에서도 인성검사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경우에는 아예 입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도 입대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자원들은 입대를 시켜서 이렇게 특수하게 관리를 해가도록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군이 전반적으로 과도한 병력 집중 체계로 글쎄요.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좀 이제 과학화해서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뭐 관심병사 숫자가 A급만 하더라도 17,000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복무 부적응 우려가 높고 그래서 사고 유발의 위험이 높은 병사들의 경우는 보직 관리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군이 다양한 그 보직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총기를 직접 휴대하고 실탄을 휴대하는 이런 경계 근무에 투입하는 문제는 오히려 좀 그렇지 않은 그런 사고 위험 발생이 거의 없는 이런 병사들로 하도록 하고 또 만약에 그런 그 고위험군의 A급 사병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병들은 가급적 그런 그 화기나 실탄을 휴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근무지로 배치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제 사고 수습 단계인데 이게 사고 발생 이 2시간이 지나서야지 진돗개 하나 발령을 했다. 지금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보통은 이렇게 무장 탈영병이 발생을 하면 진돗개 하나나 진돗개 둘을 즉각 발령해서 군경이 합동으로 비상 근무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은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 후에는 발령이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2시간 뒤에 발령이 됐어요. 아마도 부대 측으로서는 이게 사건이 크게 파문이 일거나 파장이 확산되면 불리하다고 보니까 조용히 사건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늑장 조치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방위원회가 소집되는 대로 따져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사람들이 제습기 물에 집중할 때 놓치고 있던 한 가지. 제습 후 공기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습기는 물론 미세먼지와 유해물질까지 제거해야 코웨이의 청정 제습. 공기까지 책임져야 완전한 제습입니다. 코웨이 제습 공기 청정기. 지금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9944님, 왜 사회지도층 자녀들이 군대 안 보냈는지 이해가 가네요.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5971님 이런 말씀을 주셨죠. 총기 난사 사건도 세월호 사건과 같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아닌 정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누적돼서 생긴 참사입니다. 물론 그렇죠. 4854님 이런 글 보내주셨는데요. 인력 부족하단 말 이해가 안 가요. 주위 친구 아들을 보면
입대 신청 후에 1년 6개월 있다가 가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일반적으로 원하는 때 가는 경우도 많은데 하여간 우리가 좀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2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